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번 장에서는 기업이 CRM 전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고객 가치 평가와 활용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먼저 CRM에서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고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고객에 대한 분명한 정의에 대해 고객의 범위를 어떻게 다양화시키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고요. 고객 가치 분석 및 활용에서 기업이 고객을 얻는 가치가 고객 자산 가치 관점에서 고객의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부터는 많은 수식이 나오기 때문에 책에서 나오는 수식들을 간략하게 요약한 부분을 넣었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이라는 부분이 본질적인 정의에 입각해서 고객이라는 존재가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고객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고객 분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형태나 아니면 관계 진화 과정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공급망상으로는 상류 공급망과 하류 공급망 등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관계 진화 과정에 의한 고객 분류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관계 진화 과정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그 고객과 기업 간의 관계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진화해 가는데요. 관계의 진화 과정에 따라 잠재 고객, 신규 고객, 기존 고객, 핵심 고객, 이탈 고객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분류해야 하는 이유는 각각의 단계별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행동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공하는 고객 가치 역시 상이하기 때문인데요. 각각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잠재 고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향후 자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향후 구매 고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할 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직 안 산 고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잠재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요. 무조건 신규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잠재 고객들에게 초기에 높은 기대도 실어주는 게 유리하겠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인 기대 심리를 높이는 것은 이 신규 고객이 된 후에는 이탈할 가능성, 그러니까 실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 고객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훨씬 더 힘들게 된다는 부분을 암시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신규 고객인데요. 이 신규 고객은 잠재 고객이 처음으로 구매를 하고 난 후의 고객 그룹이에요. 그래서 신규 고객이라고 하는 이, 이 부분의 그 두드러진 특징은 1차 구매 후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준의 고객 가치를 보이고 있고요. 이 단계에서는 신규 고객들에 대해 2차 구매를 유도하는 것과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이 그 기대 수준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고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 기존 고객이 있는데 여기가 나누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묶여져서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2회 이상, 여기는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고 여기는 2회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져서 관계 진화 과정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2회 이상의 반복 구매를 한 고객들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이제 올라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기존 고객들이라고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호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두세 번밖에 반복 구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들 고객과 기업 간의 관계가 아직은 성숙된 부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만족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기대 수준을 만족하도록 고객 니즈 파악에 기반한 차별화된 제안과 관계적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핵심 고객인데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이른바 핵심 고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 핵심 고객들은 고객 유지율당 1인당 구매액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그 기업의 수익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신제품 아이디어의 제공, 이런 부분과 같이 프로슈머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변인들에게 호의적인 입소문과 추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도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핵심 고객이죠. 이탈 고객을 정의하는 방법은 산업마다 동일한 산업이라도 기업마다 정의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이탈 기준에 의해 더 이상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군 자체를 이탈 고객이라고 하고요. 이 이탈 고객이 가지는 의미가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가치가 높은 이탈 고객을 재획득하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이탈 고객들을 분석해서 기존 고객에 대한 이탈 방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두 가지 목적 모두 이탈 고객의 이탈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이 이탈 원인으로는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한 경우, 경쟁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경우, 아니면 개인의 특성, 이민, 유학, 사망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이탈의 원인마다 대응해야 할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3장에서 보셨다시피 고객 만족 부분에서 침묵하는 불만 고객이 전체 불만 고객 중 60%를 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불만 요인을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 수많은 이 잠재, 이탈 고객들을 다시 핵심 고객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기존 기업들의 전통적인 고객 세분화 방식은 보시다시피 매출액으로 고객을 분류는 했지만 실제 수익성에 대해서는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나이나 성별, 직업, 연봉 수준, 거주 지역과 같은 인구 통계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분류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방식은 자사 고객들에게는 기초적인 특성을 개략적으로 파악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마케팅적 의미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 고객에 기여하는 재무적 가치보다는 고객들이 발생시키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객을 평가하고 세분화하면서 어떤 고객이 자사의 핵심 고객인지 이제 파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거주 지역이나 기존의 인구 통계적인 변수를 고려했었을 때 VIP는 수익성에 있어서는 낮은 편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매우 높임이 아니고 낮은 편으로. 반면에 거주 지역은 딱히 좋진 않지만 나이나 성별 그런 인구적 통계에서는요. 좋진 않지만 수익성에 의해선 굉장히 높은 부분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여지면서 이 수익성에 의한 고객가치 평가가 매출액에 의한 고객가치 평가에 비해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 전에 우선 전통적인 마케팅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전통적 마케팅 측정 기준에서 시장 점유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시장 점유율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계산이 쉽고 마케팅 성과에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제품 중심의 마케팅 접근법이 전형적인 측정법으로 영역 성과가 고객에 대해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가 지금 띄어쓰기가 잘못됐는데 일단 이 부분이 지금 기업 제2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퍼센티지로 두었을 때 100을 곱하고 그리고 이 대상 기업에 대해서 이 SI 지수가 지금 기업 I에 대한 매출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전체 I는 전체 시장의 모든 기업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그 고객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 정보는 제공하지 않지만 품목에 대한 성과의 종합적인 개념은 제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동일한 시장 점유율은 값이 적은 비율의 고객에게 대량으로 판매되었거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적게 판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기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모 같은 경우에는 품목 판매는 시장 조사 보고서나 경쟁 정보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 여기서 분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 기업의 매출은 내부 기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인데요. 이 매출 성장률은 기업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시장의 다른 기업과 매출 성장률을 비교하면 상대적인 측정도 제공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고객이 성장했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전체를 두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고객이 성장하고 어떤 고객이 성장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고객 수준의 마케팅에서는 어, 일단은 필수적이긴 하나 고객 성장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이 부분이 미비하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풀이를 해보자면 일단 기간 T라는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률을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0을 곱해서 J는 지금 대상 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말 그대로 타임, T는 시간이나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의는 각각 다른데 이 책에서는 지금 기간 T-1로부터 기간 T 매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간 T-1의 기업 제2의 매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자와 분모 모두 내부 기록으로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전통적 마케팅 측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배울 측정 기법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기업이 실제로 고객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은 고객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응용되는 기법들의 기본 모델들을 소개를 할 거고요. 이 모델들은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조금 책마다 아니면 기업마다 다르다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일로 상위 계층에 있는 이 CLV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LV는 책마다 다른데요. 이 책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CLV라고 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용어로는 LTV라고도 하고요. 고객 생애 가치 CLV라고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미래 일정 기간 동안 얻게 될 이익을 수입 마이너스 비용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제 할인율에 의거를 하고 그 현재 가치로 환산한 재무적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기적인 관계의 그 현금 거래들을 확인하여 고려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해서 이렇게 하위 개념들은 하나씩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생애기간 수익과 관련된 이 나머지 부분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할인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할인율은 아무래도 고객에 있어서 계속 디스카운트가 될 때마다 좋죠. 아무래도 좋은 의미이긴 한데 이 할인율을 CRM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미래에 발생하게 될 고객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는 익스체인지 레이트라고도 하고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돼 있지만 익스체인지 레이트 아니면 코스트 오브 캐피탈 이렇게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공원 마진은 고객이 기업과 처음 관계를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 고객이 기여한 총가치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PCV라고 하는 측정 기준 공식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 PCV는 과거 거래 결과가 고객의 향후 공헌도를 나타내는 측정 지표로서 과거의 고객이 제공한 총 공헌 이익에 따라 고객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델링 기법은 고객의 과거 성과가 미래의 수익성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고요. 이 고객의 생애기간 동안 각기 다른 시점에 제품 또는 서비스가 구매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시간 가치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커스터머 I, 그러니까 고객 I에 대한 PCV, I 고객에 대한 공원 마진 아니면 I 고객에 대한 과거 고객 가치, 그러니까 PCV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단 이 식에서 이 밑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커스터머는 일단 고객이고 T는 시간 지표, 델타는 적용 가능한 할인율인데 거의 평균적으로 대부분이 1.25%를 씁니다. T0는 지금 현재 시간, 현재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문자 T 같은 경우에는 고려되어야 할 현재 기간의 이전 기간 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GCIT 같은 경우에는 T 기간 동안 고객 I와 이루어진 거래의 총 기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GC 같은 경우는 Gross Contribu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식이 있는데 이 식이 지금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예시를 넣었는데요. 일단 6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0.3%, 0.3이라고 하는 공헌이익을 넣고 월별 할인율을 지금 1.25%로 두었을 때 고객 소비 패턴에 대한 고객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일단 하나만 계산을 해보자면 이 1월 달을 아니다 5월 달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0에다가 6이 지금 20달러에 지금 6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여기서 구매액은 나오지가 않았으므로 구매액을 두는 게 아니고 이 GC를 이용을 합니다. 이 GC는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GC를 이용해서 6을 넣고 여기다 6을 넣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 더하기 그리고 얘가 1.25%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칸을 가면 0.0125가 되겠죠. 그래서 0.0125를 넣고 지금 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이 6월이죠. 6월에서 지금 매일을 빼면은 6에서 5 빼면 1개월이죠. 그래서 1개월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0.0125에다가 지금 1승이 들어가져 있고 이 앞에는 GC가 이미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6을 넣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5개월 동안에 PCV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한 거는 매이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 때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고객 생애 기간과 활동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공업 마진을 구한 다음에 고객 생애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향후 고객 생애 기간과 생애 기간에 따른 각 활동 확률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 고객들의 향후 고객 생애 기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형태를 고려하긴 하지만 이 약정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시작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성 있는 구매의 경우에는 잔존 생애 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면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비연속적이기 때문에 종료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비계약성 거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고객 생애 기간과 활동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 확률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측정 가능한 고객들의 과거 구매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예상되는 잔존 생애기간별 활동 확률을 추정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들었고요. 활동 확률에 대한 그러니까 확률 액티브라는 거는 특정 시점 t에 그러니까 t라고도 하고 원래 이게 타우라고 하는데 거의 t라고 시점을 붙여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특정 시점 t에 대한 고객이 활동할 확률을 의미하며 단순하게 계산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의미를 설명을 드리자면 n은 주어진 기간 동안의 구매 횟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타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대문자 t 둘 다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 식에서만. 그래서 보시면 전체 기간에 대한 과거 활동 기간의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수업 시간에 풀어보긴 하는데 간략하게 문제 설명만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활동 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제시된 두 고객을 한번 살펴보자면 12개월째의 활동 확률 P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 시점을 일단 9개월에 구매자는 4번을 했고요. 구매자 1은 4번을 했고 구매자 2는 지금 2번을 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둘 다 지금 구매가 안 이뤄진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활동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이슈가 각 개별 고객 단위별로 모든 직접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산출해야 된다는 점을 감지를 하고 마케팅 비용을 산정해라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거의 뺄셈으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CRM 마케팅 비용에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획득률은 기업이 고객 획득을 시도할 때 일반적으로 특정 가망 고객을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으로 전환된 가망 고객의 비율을 획득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망 고객의 수를 총 가망 고객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분자 분모가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카드 발급기관에서 이탈리아 학생 시장을 타깃으로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 그 획득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할 목표가 이탈리아에 200만 명의 학생이라고 두었을 때 획득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200만 분의 지금 6만 장이
지금 카드를 발급했다고 하죠. 그러면 6만 명이 들어가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서 3%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획득률은 계산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쉽고 그리고 항상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측정은 획득률 지표를 사용하고 개별 고객에 대한 획득률은 존재하지 않다고 보면 돼요. 이 부분이 조금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고객을 얻는 평균 확률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세분 집단에 의해서 계산은 되는데 개별 고객에 의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계산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사는 지금 획득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